그게 바로 학원은 엄청 많이 다니고 맞아요. 뭔가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학생이 학습적인 면에서는 발전이 없고 오히려 소화불량 상태가 그쵸. 되는 네. 그런 방치가 될 수 있다는 게 더 위험하다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 학원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그동안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선생님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올해 7월이 되면 이제 만 29년이 되네요. 네. 저도 적지 않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맞아요. 네. 그 긴 시간만큼 아이들과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채널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다가 여러 가지 서치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카페에서 되게 의외의 글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든다. 그런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글이 방치? 너무 좀 어색한데?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저희가 대치동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네. 방치, 아마 거기서 말하는 방치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이한테 해주는 게 없어서 그냥 냅두고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있는 방치가 그야말로 사전적인 의미의 방치를 의미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방치보다는 좀 다른 의미의 방치가 더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럼 우선 정말 그 말 자체, 그 뜻, 단어 뜻 자체의 방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방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저는 중등부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린 경우에는 초등학교 네네. 6학년 이때부터 이제 수업을 하게 돼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돼도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생활이나 이런 활동 반경들을 되게 많이 알고 네네네. 계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되게 관여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숙제도 체크도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1학년이 되면서 나름 또 사회적인 활동 영역이 늘어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이 아이의 어떤 행동 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없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느껴지시면서 이 아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관심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그럴 그런 수 상황이 있죠.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학교 생활도 좀 더 길어지고 초등학교 때보다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방치되지 않으려면 대화를 열심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애들이 좀 엄마랑 대화하는 거를 나이가 들면 조금 네, 꺼려할 수도 그렇죠. 있지만 네.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 사전적 의미의 방치가 되지 않게 하고 네. 또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네. 정말 진짜 방치 되지 않게 하려면 우선 진솔한 대화, 맞아요. 아이의 진심을 끌어낼 수 있는 대화를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아이들의 문제점이나 아이들의 고민을 조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또 얘기를 이어나간다면 조금 그 사전적인 의미의 방치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중요한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두 번째 방치,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위험한 방치, 그게 무엇인지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중고등학생 어머님들 계시면 이제 뭐 여기저기 학원도 많이 보내실 맞아요. 거고, 네. 네, 그러다 보니 또 요즘은 그 맞벌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시는 방법이 여기저기 많은 학원을 넣어서 네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딴짓을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 거기에 또 플러스 더해져서 교양도 좀 쌓아야 되는데 체력도 좋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막 넣으시다 보니 네. 방치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걸 시키고 있고 내가 또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걸 시키고 그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정말 위험한 방치가 일어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반 학생인 경우에도 제법 똘똘해요, 가르쳐 보면. 그런데 의외로 많은 양의 숙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숙제가 잘 안 되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랬더니 모든 요일에 다 스케줄이 학원으로 차여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학원 수업이 10시에 끝나잖아요, 밤에. 근데 10시에 끝나고 집에 갔을 때에도
화상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이 또 추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게 네. 수업이 가능한가요? 11시만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네. 거의 이제 졸려서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잠도 적당히 자야 키도 크고 하는데 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영상 수업을 하고 그럼 너는 숙제를 언제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틈틈이 한대요. 그래서 틈틈이 언제 틈틈이 보통은 학교에서 이제 수업 많이 그렇게 시간에 하죠. 네. 몰래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네. 있는 생활 네네.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게 네.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차적으로 아이들이랑 한번 스케줄을 놓고 계획표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는 네, 게 좀 네, 필요할 좋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아이들이 내가 어느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숙제를 소화할 수 있는지 자신의 역량을 좀 파악해 갈 수 있고 그것이 잘못 파악이 되어진다면 다시 수정을 해서 계획을 짜고 네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학원을 다니던지 간에 그 학원에서 나오는 숙제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소화할 수 있는 학습량으로 적당히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학원은 엄청 많이 다니고 맞아요. 뭔가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학생이 학습적인 면에서는 발전이 없고 오히려 소화불량 상태가 그쵸, 되는 네. 그런 방치가 될 수 있다는 게 더 위험하다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예. 네. 그러면 결국에는 학원도 한꺼번에 막 뭔가를 다 넣기보다는 하나씩 그렇죠. 그쵸? 그런 네. 게 좀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계획을 추가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학생의 스케줄을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학원에 갔다 와서 네. 그거를 이제 자세히 혼자서 복습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 확보가 중요하니까 네. 그게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 학원의 그 상태로 그러니까 배운 거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그 네. 과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됐을 때 그대와 함께 들어가야겠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표를 짜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계획표를 이렇게 해보는 게 쉽지 않으시다면 학생의 그 시간 일기를 한번 시간 쭉 일기? 네, 써보셔서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를 관찰해서 하루 일주일 동안 각 요일마다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좀 관찰해 보시는 게 계획표를 만들기 전에 네네. 시간 일기로 짜투리 시간 또는 너무 빡빡한 일정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계획표 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런 작업과 또 학생과의 대화, 학생이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네.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 네, 조금 답답하시거나 아이들이 사실 요 나이대가 되면은 대화하는 걸 되게 꺼려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네. 좀 끈기를 가지시고 아이들과 먼저 대화의 시도를 하시고 물꼬를 트신다면 아이들이 정말로 방치되는 그런 상황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방치에 대한 진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네.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이 되는 게 이제 네. 계획표를 어떻게 짤 것이냐, 맞아요. 또 중요하죠. 학원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준비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